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팬데믹 중에도 부활주일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어제 부활주일은 모든 성도에게 기쁨과 축복의 날이었으며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아직 집회에 대한 제한이 풀리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가 내려진 가운데 시카고에서도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연합회 주최 새벽 연합 예배가 어제 오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성대하게 드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함께 모여 헌금을 모금할 수 없는 관계로 각 교회에서 거두어진 부활절 헌금 가운데 10%를 모아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교역자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뉴욕주가 가상 코비드 여권을 사용하는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코오모 주지사는 지난 3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터 정식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엑셀시올이라고 부르는 백신 여권은 코비드-19 음성 판정이나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앱으로 모바일 항공권과 비슷하게 개인이 웹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으며 QR코드도 부착되어 있어 필요한 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해 징계를 받은 성공회 주교가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성공회 알바니 교구의 주교를 담당했던 윌리엄 H. 러브 주교는 동성결혼의 축복을 모든 교구가 의무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시행하지 않고 주례를 거부해 2월 1일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4월 2일 교구를 떠나기로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약 160만 명이 여행함에 따라 미국이 코비드 사례의 놀라운 증가 직전에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5개 주에서 확진 사례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제4차 유행이 다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들 중 다수는 더 치명적이고 가장 전염성이 강한 변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부활절 이후 걱정스러운 새로운 기록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경계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웰밍턴과 엘라바마주 터스칼로사에서 지난 3일 무차별 총격이 일어나 8명과 5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언론은 국내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해 살인사건이 전년 대비 33%나 급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곳곳에서 총기를 이용한 살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계 60대 여성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지만 경찰은 혐오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천만 명의 전화번호와 이름, 주소, 생일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재차 노출됐습니다. 언론은 지난 3일 초보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쉽게 접근 가능한 해킹 포럼에 페이스북 사용자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료로 공개됐으며 일부는 이메일 주소까지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는 지난 2019년 정리한 낡은 데이터라며 그해 8월 우린 이런 문제를 발견해 수정을 끝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주 시카고 경찰이 13살 소년을 사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29일 새벽 시카고 서부 라틴계 밀집지 리틀 빌리지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의 피해자 신원이 7학년생 애덤 톨리도라고 확인했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경찰 바디캠으로 촬영된 사건 현장 동영상의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최소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두 곳의 새로운 대량 예방접종 장소가 오늘 오픈합니다. 하나는 시카고 주립대학에, 다른 하나는 리글리 필드 바로 외곽에 있는 아메리칸 항공 컨퍼런스 센터이며 오늘 정오부터 시카고시의 코비드 백신 롤아웃의 원시 단계에 따라 자격이 있는 시카고 주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예약 시에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신분증, 리얼 아이디, 도서관 카드, 소연이 찍힌 편지, 공과금 청구서 등의 신분증이나 관련 문서가 필요합니다.
백신 장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쿡카운티 공중보건부의 공동 책임자인 레이첼 루빈 박사는 지난 3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다시 증감에 따라 곧 이전의 코비드-19 제한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루빈 박사는 어제 언론에 결과적으로 쿡카운티 서버브에서는 실내 식사 금지 또는 현재 한도에서 50% 수용 인원 또는 50명 중 더 적은 수로 축소된 모임의 제한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수치에 따르면 쿡카운티의 1일 평균 사례가 7일 평균 498건으로 20대, 30대, 50대, 40대 연령대 순으로 급증하면서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성률은 지난주 기준 5%였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 매우 걱정스럽다고 로빈 박사는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지난 24시간 동안 2,449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와 14명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5만 6,634명, 누적 사망자 23,65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일리노이주 전체 평균 양성률은 3.8%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인구의 18.59%인 236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이 코비드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중국 광동성 선전에서는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5만 명이 수 킬로미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에 문을 열어 밀크티와 디저트 음료를 팔고 있는 가게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상품을 체험하려는 젊은이들이 새벽 4시 줄을 서서 아침 10시에 문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몰려들자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가게는 1인당 2잔으로 판매를 제한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 다수 주춤했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소강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연일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에 이어 인도의 1일 확진자가 발병 이래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고 유럽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재봉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4.7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막판 지지층 결집에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역대 재보선 중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를 놓고는 민주당은 박빙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6, 70도대에 다소 포근한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80도대로 오르겠고 대체로 맑고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